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29번부터 34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무슨 전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일반 전표라고 써드릴 때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써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9번.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고 써드리면 분개만 하면 돼요.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근데 제가 메인 매출 전표라고 써드리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29번 보시면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처 하면은 접대비예요. 뭐라고요? 접대비. 그래서 여기 접대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입에 뭐요? 불공. 요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읽다 보면 세금계산서 나올 때 있어요. 뭐 나올 때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러면 세금계산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불공 아니면 과세예요. 그래서 불공을 확실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입에 뭐라고요?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 쓰는 거예요. 엘칸토.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원래 여기가 29번이 아니고 날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쓰고 요걸 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 쓰고 거래처 쓰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예요? 예, 그냥 세금 계산서죠. 전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부예요. 전자라고 나오면은요, 여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매출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예요. 몇 번대요? 800번대. 매입처라고 나오면은요, 500번대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처니까 800번대 뭐요? 접대비.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요? 합쳐요. 그러면 370만원에 37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407만원이에요. 얼마요? 407만원. 그 다음에 전액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407만원.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공은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합쳐요. 그래서 370에 37만원 합친다. 그거 잘 봐주시고. 저하고는 32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을 의뢰한 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작 의뢰라고 나오면 외주가공비예요. 제작 의뢰의 뜻이 뭐냐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고 돈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외주 가공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뭐 이런 거 TV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외주 제작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외주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불공 외울 때 외주는 없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있죠. 그러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과세예요. 뭐의 과세라고요? 매입의 과세. 왜 매입이냐면 제작을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줘요? 팔 때 줘요?
살 때 주잖아요. 그래서 매입.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상사요? 예빙. 전자는 부. 참고로 지금 풀고 계시는 건 다 부예요. 옛날 거랑. 그 다음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얼마요? 600.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부대 비용, 매입할 때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돈은 수표 발행했대요.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요런 거 잘 기억하시고.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매출하고 매입이 있어요. 요걸 구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팔면 매출, 사면 뭐요? 매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은 요건 매입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자가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입자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30번 끝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출이면 팔았잖아요. 팔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 받으면 매출. 매입은 돈을 뭐 해야 되죠? 줘야 되죠. 그래서 돈 주면 뭐요? 매입. 요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팔았대, 샀대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대 그러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받았대 그러면 뭐야? 매입. 그 다음에 돈 받았대 그러면 매출, 돈 줬대 그러면 뭐야? 매입. 요렇게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거기 보시면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영세율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변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은요. 수출업체인 대신무역주에 수출용 의류를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뭐하였다? 발행하였다. 그러면 매출의 뭐예요? 영세예요. 뭐라고요? 영세. 네. 왜 영세냐면 아까 제가 거기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변경시켜 달라 그랬죠. 영세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라고요? 하나 이상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뭘로 처리하신다고요?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무역이요? 대신무역. 그 다음에 전자는 여예요? 부예요?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라고 볼게요. 뭐 팔았다고요? 제품.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천. 돈은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그럼 현금도 얼마요? 2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2번. 본사 총무과에서 사용할 컴퓨터 한 대를 구입했죠. 구입했으니까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끝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라고 있죠. 맞죠? 근데 우리 불공에 컴퓨터 사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세기전자, 전자는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그래서 비품 얼마요? 300. 그다음에 세금 얼마요? 30.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 줬어요? 1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왜요? 컴퓨터는 파는 거 아니니까. 230. 그 다음에 33번 풀어보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무슨 금이요?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얘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은요, 제품을 뭐 했죠? 팔았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왜냐면 우리 세금계산서에 제품 파는 거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요? 동명패션. 전자는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그 다음에 차변에 동전 발행 약속어음 100만원 있죠. 남이 발행한 어음 받으러음이라 그래요.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음. 왜냐면 물건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하셨대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1330.
정리하시고 34. 34번 매입의 과세. 왜냐면 우리 불공에 원재료 사는 거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함, 명, 서, 뮤. 전자는 부. 차변에 원재료 샀대요.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9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부가세, 대급금 90. 잔액은 전액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990.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 일반 존표입니다. 2시 반에 맞출 거예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받으러음하고 할인. 우리 이거 맞추려고 이거 외웠었어요. 어음 할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매각거래. 요거 나오면 뭐였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받으러음하고 할인 보고 요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얼마요? 70. 그 다음에 원래 받을 거는 얼마였었죠? 5천이었어요. 얼마였어요? 5천. 어디요? 전흥물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입금했대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예요? 4,930.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다 안 주고 친절하게 안 줘요. 그럼 내가 그 덜 친절한 걸 보고 친절하게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36번 보시면 전기에 뭐 발생했어요? 대손. 요건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전기에 뭐 나오면은요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그래서 보시면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73만원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당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73만원. 우리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73만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외상 매출금. 요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에다가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이 많이 나와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뭐가 있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돼요? 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37번은 단기 보유 목적이에요. 우리 단기는 기나요? 짧나요? 짧죠. 네, 짧게 사는 주식 뭐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맞잖아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이 거기 보시면 천주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산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판 거죠. 그러면 차변이 아니고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700. 그 다음에 한 주당 7,900원에 처분하고 돈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요? 790. 왜 79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1000주에다가 얼마 곱해요? 7,900원. 그래서 내용은 700만원짜리를 790에 판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왜냐면 처분의 뜻이 뭐예요? 샀다, 팔았다? 팔았다. 예. 그래서 처분은 판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계약금.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래서 먼저 줬느냐, 먼저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38번 보시면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 줬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현금은 알겠어. 그럼 줬으니까 어느 변이야? 대변. 얼마 줬어요? 네,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먼저 줬죠. 먼저 줬다 뭐야? 선급금. 얼마야? 15만원. 누구한테 먼저 줬죠? 요거 꼭 쓰셔야 돼요. 대우 자동차. 대우만 써도 돼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십시오. 예. 요런 건 줄여도 돼요. 단기매매증권 너무 길잖아요. 저는 단매라고 써요. 줄여도 돼요. 누구만 알아보면 돼요? 나만. 근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본인이 줄여놓고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본인이 줄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39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래처 구매 담당자. 그러면 거래처죠.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예요. 그러면 구매 담당자는 사무실 사람일까요? 공장 사람일까요? 네, 그래서 몇 번째 접대비요? 800번째.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구매자라는 게 물건 사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사무실 사람이 물건을 사주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치 드셨어요? 150.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직원 밥 사줬대.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복리후생비예요. 뭐라고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회사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다 복리후생비예요. 왜냐면 복지는 돈 없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 전에 다니던 데는 딴 건 모르겠고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회식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시비 10,000원씩 줬어요. 가깝든 멀든. 그리고 10,000원 받아갖고 버스 타고 집에 갔죠. 왜냐면 우리 집은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는 현금 외상.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네,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접대비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150. 무슨 카드? 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국민카드한테 150 줄 게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래처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줄 때 있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지? 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거래처 꼭 쓰시고. 그 다음에 40번 현금으로 기부했죠. 좋은 일에 쓰는 거 뭐예요? 기부금. 뭐예요? 기부금. 얼마 드렸어요? 30만원. 뭘로 드렸죠? 네, 얼마 드렸어요? 30만원. 요런 거 많이 나오면 좋죠. 네,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41번부터 45번까지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0 몇 번이요? 1번 보시면 다음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했죠. 우리 사장님은 공장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무실. 800번대 뭐야? 보험료. 그 다음에 공장은 500번대 뭐야? 보험료.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120.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 한 분씩 저희 사장님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저도 알아요. 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신 사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장님들이 공장보다는 사무실에 더 오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보편적으로 봐야 돼요. 본인의 어떤 분들 보면은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섞으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회사 가서 섞는 거고, 예, 공부하실 때는 항상 보편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42번 월급 주는 건데 이렇게 받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맞죠? 옛날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본사 관리팀 사무실은 급여예요. 뭐라고요? 급여 90. 공장은요? 임금 얼마요? 네, 85만원. 돈 줄 때 뭐 떼어요? 세금 떼어요. 그거 아까 예수금이라 그랬어요.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공제계를 보세요. 무슨 계요? 공제계. 거기 보면은 86,9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현금 166만 3,1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무실 월급은 급여, 공장 월급은 임금,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건 예수금.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한 달도 안 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한 달 하면 시험 봐야 돼요. 상황이. 이게 좀 잘못된 게 뭐였냐면 원래 시험이 1년에 4번이었거든요. 원래 8월달 시험 없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요 전산회계 관련된 시험이 지금은 2개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2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시험이니까 날짜를 뭐 해야 되죠?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촉박해요. 날짜 자체가. 그 다음에 43번. 요거는 요즘 시험 문제는 힌트를 줍니다. 거기 회사부담분 있죠? 네, 건강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예요. 뭐라고요? 복리후생비. 근데 시험 때는 지문에 나와요. 건강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아예 다 줍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일단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현금으로 냈는데 얼마 냈어요? 66,000원 냈어요. 그 다음에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직원이 낸대요. 좀 전에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죠? 예수금.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내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직원 돈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회사가 내줬는데요. 거기 위에 있는 42번 보고 푸셔야 돼요. 42번에 보시면 김성실 옆에 18,000원 써 있어요. 맞죠? 그러면 800번대 복리후생비 18,000원. 그 다음에 박재벌은 15,000원 써 있죠? 그러면 500번대 뭐요? 복리후생비. 왜 이렇게 처리하냐면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김성실이 건강보험료가 1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은 36,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6,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엔 소득세 주민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이 지방소득세가 과거에는 주민세예요. 근데 왜 바뀌었냐면 주민 그러면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과거엔 주민세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주민세 써요. 네. 조만간 나와요. 8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주민세 내라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도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안에 바뀔 거예요. 이름. 그것도 일본에 잔재가 남아있다고. 유치원이었는지 어린이집이었는지 둘 중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 바뀔 거예요. 계속 얘기 나와요. 국민학교도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어요? 그것도 일본에 잔재 남아있다.
그래서 요거는 100% 직원이 내는 거예요. 요건 100% 누가 내는 거라고요? 직원. 그래서 100% 직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거 보고 푸시면 돼요. 42번. 그래서 49,000원에 4,900원이니까 53,9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3,900원.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죠?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53,900원. 뭘로 내셨어요? 현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0번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거예요. 원래 감 잡는데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45번. 희선 패션의 외상 매출금 1,100만원을 뭘로 회수하셨죠? 현금 회수하셨어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얼마요? 예, 1,1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도 1,100. 무슨 패션이요? 희선 패션.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다음 거 보겠습니다.